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 방문 중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모든 정치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재명 피습 사건의 파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정치적인 파장을 알아보기 전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늘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렸더라고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데 자신의 입장을 이걸 좀 보세요 하고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환규 전 회장의 그런 입장문들을 보면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상하다, 뭔가 조금 의문이 간다, 이런 내용들을 좀 소상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피습 사건의 진실이랄까?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노환규 전 회장이 5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중상이라는데. 네. 경찰에서도 뭐 처음에는 1cm. 예, 1cm 뭐 얘기하고 그 칼 길이는 18cm인가요? 예, 그 꽤 길고 뭐 한데 그 중환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예? 그래서 많이 다치진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큰 칼로 누구 제지도 안 받고 이렇게 지금 접근해가지고 찔렀으면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상처가 났어야 하는데 지금 외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은 처음에는 경찰이 1cm라고 했는데 지금 1.5cm 정도의 자창, 좀 찢어진 열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게 아닌 정도의 그런 경미한 부상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과거에 2006년 5월 2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때도 왜 신촌에서 커터칼로 그 피습당했잖아요. 그때는 길이가 11cm, 깊이가 1 내지 3cm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뭐 아주 많이 길이가 짧죠. 1.5cm.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상당량의 출혈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출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량의 출혈이라, 그러니까 휴지로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휴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이 영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피가 많이 나왔으면 당연히 휴지에 피가 이렇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외부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피를 놔도 이렇게 막으면 밖으로 그 피가 보이잖아요. 종이로 할 경우.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없었다는 게 희한하다. 그래서 크게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다. 그 혈량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노환규 전 회장은 아주 천만다행이다. 참 드문 일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정맥을 다쳤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정맥이 손상이 됐다면 출혈이 많았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경정맥하고 우리가 경동맥하고 많이 혼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의사들이 얘기한 거는 뇌와 산소의 영향력을 공급하는 거에 그 경정맥이 그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뇌와 산소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경동맥이랍니다. 경동맥인데 이번에 피습돼서 다친 부분, 얘기되는 부분은 경정맥이래요. 경정맥인데 경정맥에는 외경정맥하고 내경정맥이 있답니다. 그래서 외경정맥은 굉장히 얕은 데 위치하고 내경정맥은 좀 깊은 데 위치했대요. 그래서 이 지금 내경정맥이
다쳤다고 일부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출혈이 많지 않다면은 또 괜찮은 거고 또 지금 1cm 정도의 노한규 의사협회장 그 얘기예요. 1cm 정도 경상이라면은 이건 경정맥이라기보다도 피부 정맥이나 망상 정맥, 표제 정맥 등 이 피부 부분에 이 예, 바깥에 있는 바깥에 정맥 있는, 정도 그렇죠. 우리 칼로 찢으면요 밖에 그렇죠. 피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 그 아니냐? 정도의 부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학에서 전문적인 소양이 저도 없고 뭐 고박사님도 없지만 마찬가지죠. 예, 노한규 의사협회장은 어느 정도 그 신뢰도도 있고 한 분 아니세요? 그렇죠. 예. 2012년 예.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 30대 예. 전국 의사협회 회장을 그렇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오래 근무하시고 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경상이라면은 그렇게 뭐 경정맥, 내경쟁맥까지 운운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정맥의 어떻게 보면 껍데기 부분, 예? 예. 피부하고 가까운 1cm라는 건 아주 작잖아요. 예. 거기에 좀 손상이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다섯 번째로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은 사건 초기에 경상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네.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경상이라는 말과 중환자실이라는 보도 중에 하나는 틀린 것 아니냐. 그렇죠. 경상인데 어떻게 중환자실을 들어가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러나 두 개가 다 맞다면은 치료 도중에 무슨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겼던가 그랬을 것 아니냐. 그렇죠. 아니면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거다. 그렇죠. 중환자실로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서 뭐 그 치료하면서 갑자기 의료 사고가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해도 심각한 상태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해야죠. 부산대 그 권역외상센터가 서울대병원보다 더 유명한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헬기를 또 그것도 아마 국고에서 세금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타고 또 서울까지 와서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이 아니라 경상이라 아마 서울까지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아니 중상이면 네. 거기서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죠. 1분이 급한데요. 예. 출혈이 있고 1분이 급한데 바로 와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간단한 유명한 처치하고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또 서울대병원까지 헬기 타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경상이라면은 수술하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보다 상처 부위가 한 7~8배가 더 컸는데 엄청났죠. 그때는 일반 병실로 바로 갔어요. 바로 피가 쏟아 나오는 것이 영상이 더 보일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바로 중환실에 가고 지금 면회도 뭐 부인 정도만 보고 아무도 안 본다잖아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네. 후보 유세 지원에 갔다가 신촌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커터칼로 네. 이 피습을 당해가지고 60바늘을 꼬매는 네. 그런 대수술을 했는데도 그렇죠. 그냥 일반 병실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중환자실로 간 게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예. 민주당에서 좀 압력을 넣어갖고 중환자실로 보내라고 한 그런 그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문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술과 관련한 내용은 집도의라든가 네. 병원 측에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지금 못 오게 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아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때도 카톡팔 비슷한데 의료진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수술 그게- 집도의가 나와서 직접 한 거 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죠. 의료진이 말하니까. 예. 지금은 의료진 하려다가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지금 당에서 직접 대변인도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참. 정청래라는 게 원래 혹세무민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막말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의아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에서 가덕도 쪽에서 피습을 당한 거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있을 수는 없어서야 그런 되는 테러행위가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될 일이죠.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치료를 오히려 받았으면은
부산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좀 그런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을 텐데 굳이 중상도 아니라는데 헬기까지 타고 또 서울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실수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일부 뭐 미확인이지만 언론 보도를 네. 보면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같이 네. 동반해서 따라가는 그 최고위원들도 있고 사무총장이랑 거기서 회의를 해갖고 서울로 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우겨가지고 이제 서울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의 이러한 SNS 입장문을 보면은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피습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상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가벼운 뭐 상처 정도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습을 가한 사람이 뭐 민주당원이다 아니다 이것도 지금 모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남 아산에 사는 뭐 부동산업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67세. 57년생. 그리고 지난해 뭐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에서는 뭐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건 뭐 좀 더 지금 경찰에 뭐 주요 정당에 지금 이 확인 요청서를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확인을 해야지 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충남 아산에 살고 사람이 굉장히 과묵하고 점잖고 굉장히 동네에서 평판이 좋대요. 하다못해 외국인들 그 어렵게 사는 사람도 집어 들어오면은 그 부동산 소개료도 안 받고 해줄 정도로 사람이 좋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테러까지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지 섣부르게 뭐 예단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원인 거는 어느 정도 좀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흘러나오는 거는 민주당 원인 거는 뭐 거의 좀 굳혀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일단 뭐 경찰의 수사본부까지 차려놓고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이 배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하도 기기묘무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여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뭐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갖고 정치적 위기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검찰 수사 때도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뭐야 그 사건 자체에 아주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꼼수하고 그 거짓하고 이런 걸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단식 뭐 거의 가짜 단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올 때 집행이 덜 짚고 뭐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구속영장 기각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그 유창원 판사가 그랬잖아요. 그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대표를 꼭 저렇게 구속시키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기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뜻은 좀 보여요. 오늘 뭐 긴급의총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긴급의총도 열고 또 이 병세 브리핑을 의료진이 안 하고 당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또 판을 좀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혈관 재건술이다. 혈관은 혈관이죠. 모세혈관도 혈관이니까 혈관 재건술이고 뭐 내 경정맥에 손상이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이야 뭐 내 경정맥인지 뇌 동맥인지 뭐 알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니 의료진이 브리핑을 해야죠. 왜 당에서 합니까 그 얘기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비습될 때 다 의료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가는 것이지. 상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행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목주위가 급하다고 그래도 1cm 경상이라는데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좋은 데 놔도 서울에서 했으면은 일반 병실 가는데 중환자실 가서 면회도 다 통제하고 그러니까 병세를 좀 키워서 정치적인 목적도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모든 정치적인 일정이 시간을 끄는 게 주요 전략이거든요. 재판도 끌어야 되고 그 이낙연 신당 창당도 늦춰야 되고 다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정치적인 목적도 좀 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